네, 미증시 분석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이항용 위원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급등하고 오늘 또 추가 상승 보였는데 괜찮았습니까? 마감 잠깐 보고 가면요. 네, 맞습니다. S&P 500이 7만 포인트 아직 돌파는 아직 못했지만은요. 7만 포인트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고요. 다우지수는 소폭이나마 아주 미미한 수치지만 다우지수는 또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를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여튼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나스닥은 3% 모자라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이 좋고요. 특히 자주 보여드렸지만 S&P 500 이제 동일 비중으로 나오는 지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다시 사상체 효과로 들어가면서 올해 벌써 한 9번째, 10번째 사상체 효과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 투자분의 어떤 효과가 분명히 보이고 있는 그런 시장을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오늘 시장 앞선 코너에도 계속 보여드렸고 잠시 후에 저희도 설명드리겠지만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했습니다. 네.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다. 물론 엔비디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오늘 일제히 좀 반등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약간 좀 되살려 놓으면서 이틀 연속 테크 주식이 상승 업종 1위 내지 2위를 지난 주말에 이어서 기록했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의 인사이트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4분기 실적 업데이트. 지난 주말까지 약 300개 기업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미국 증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제 실적 기반으로 지금 탄탄한 모습이 증거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실적의 그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최근 들어서 약간 떨어지기도 올라가기도 하고 약간 보합 정도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요. 크게 더 올라가는 건 없는데 이익 전망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보면 PR은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실적 보면 이익 증가율은 화면에서 보다시피 13%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기 연속으로 보면 5분기 연속, 그 3분기 연속으로 계속해서 두 자릿수의 이익 증가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매출은 8.8%가 늘어난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상보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익은 79% 기업, 그리고 매출은 73% 기업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평균 정도 수준을 지금 비타는 률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그림과 앞선 그림은 결국 미국의 그 어떤 효과를 보여주냐면 달러가 최근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8.3% 떨어지고 올해도 부침서 좀 또다시 약세 흐름을 상대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달러 약세 효제는 수출 기업이거든요. 여기 보이는 기업이 오른쪽에 초록색 기업이 뭐냐면 해외 매출이 미국 매출보다 많은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테크 주식들이 되겠죠. 미국 내 매출보다 해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인데 이런 것도 일제히 매출 증가율도 평균 이상이 되겠고요. 앞선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면 이익 증가율도 전체 평균이 13%인데 이익 증가율이 17.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이익 모두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것보다 해외 매출 비중. 이건 오롯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도 있겠, 기본적인 경쟁도 있겠지만 달러 역세에 호재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섹터별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좀 몇 가지 기준을 갖고 보여드리겠는데요. 컨센서스 대비 예상보다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상회한 것들 이런 것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 IT, 에너지, 헬스케어 필수 소비지 등 파는 기업이 80% 이상이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커뮤니케이션 쪽은 100% 발표한 실적 발표한 기업이 모두가 예상을 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익에 대한 상회율, 이익 전망이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것은 산업재입니다. 산업재가 아시다시피 항공주도 산업재가 되겠고요. 캐터필러 이런 거가 포함되겠고요. 그리고 방위산업 이런 것들이 전부 산업재가 되겠습니다. 산업재나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에너지, 헬스케어 순으로 이익 전망 대비 상향됐는데요. 특히 산업재 같은 경우는 기본 28.8%입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28.8%라는 것은 산업재는 기본이 그냥 어닝 슈퍼 서프라이즈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가 지금 사상치 효과 추이에 보이는 것들이 워낙 많은 것은 그만큼 이익에 대한 기반이 그냥 반영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반면에 부동산은 유일하게 예상 대비 약간 부족했다. 0.3%가 이익을 미스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기업별로 보면 실적 상회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대표적인 역시 산업재가 되겠는데요. 지버너바 같은 경우는 무려 360%, 그리고 MGM, 그리고 인텔, 샌디스크 등이 예상을 훌쩍 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제 지금까지 4분기를 말씀드렸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분기가 더 중요할 수 있겠는데요. 1분기 이익 전망에 대한 컨센서스, 그 발표
발표한 것들이 상당히 더 높아지는 것들이 뭐냐면 샌디스크라든가 알버말 그리고 테러다인 사우스웨스트 항공 순서로 이익 전망의 상승폭이 컸다. 이익 전망의 기대치가 확 높아졌다는 그러니까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섹터별로는 여전히 IT, 금융, 유틸리티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작년 12월 말 전망보다 지금 전망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IT가 나오는데 바로 이걸 갖고 이 부분 여기 IT가 제일 왼쪽 건데 잘 작게 보이시면요. 더 보시면 그 흐린 게 작년 12월 말 전망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진한 것이 최근에 이제 지난 주말의 전망인데요. 바로 이런 걸 갖고 앞선 코너에서 계속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 그 기술주의 전망, 이익 전망이 상향된다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연간으로도 이익 전망이 계속 상향되고 있고요. 당연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부침을 걷죠. 그래서 마이크 윌슨이 이거 좀 너무하다, 사야 된다. 뭐 생각보다 더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2026년 올해 그리고 내년에 주당이익의 전망치인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제가 파란색 세로 박스를 그려놨는데요. 지난주 아니면 한 달 전 대비 이익 전망의 상승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전망치 자체입니다. 그냥 주당 이익입니다. S&P 전망치가 상향되고 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기업이 됐건 주식이 됐건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데 올라가는 것이고 떨어지는 게 약한 거죠. 최근에 한국 주식 올라가는 거 당연히 계속 말씀드리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이 상향됐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있는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이익 전망은 자체는 올라갔는데요. 올해 내년에 특히 내년 꽤 많이 올라갔는데 S&P 500은 지금 계속 그 자리에 있단 말이죠. 실제로 보면 더 뚫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PR은 지난주보다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PR은 21.5배로 떨어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익 전망이 상향되고 있는 업종인가 종목인가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는 실적 시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S&P 500 지수 7,000포인트 재도전인데 저희가 자막으로 7만 포인트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7만 될 때까지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가자, 7만 포인트. 소프트웨어 주식, 여러분 정말 간밤에 AI 모델이 진화하면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산업에 대한 그 의문 좀 풀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큰 충격을 주었잖아요. 소프트웨어 주식 괜찮은 건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 가운데서 데나이브스가 소프트웨어 주식 탑5를 제시했습니다. 아니, 불안감이 다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 괜찮은 건가요? 이게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앞서 웨더부시 데나이브스도 마찬가지고 모건 스탠리 마이크 윌슨이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이 실적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실적 전망이 지금 상향되고 있죠. 앞서 보여드렸다 테크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이익 전망이 36%가 나옵니다. 이익 증가율이요. 내년에는 한 25% 정도로 나온다. 앞서 블룸버그 기사에 인용된 걸 보면 그렇게 나올 텐데요. 그렇지만 실제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재미없었죠. 소프트웨어가 떨어졌단 말이죠. 큰 틀에서 보면 소프트웨어가 떨어졌지만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됐건 세일즈포스가 됐건 여기 보이는 모이는 기업들이 이익이 줄어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이요. 그리고 이번 실적 다 나쁘지 않다.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들 이건 심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비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세상이 끝났다는 얘기도 하고 그 소프트웨어 주식의 대재앙이다. 그래서 사스 포칼리십스도 얘기하는데 또 얘기 나오는 거가 테크 즉 소프트웨어의 아마겟돈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대멸망이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죠. 앞서 마이크 윌슨도 얘기했고 데나이브스도 같은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가 우리도 요즘 보면 그런 얘기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근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물건을 엄청 있던 거를 비싸게 파는 분들 이제 싸게 사는 거 아닙니까? 갖고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거라지 세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안 쓰는 것들을 그냥 날씨 좋을 때 차고를 개방해하고 차고에 물건을 파는 것을 거라지 세일이라고 합니다. 차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나이브스는 지금 이거는 거라지 세일이다. 그러면서 바겐셀이다. 그런 얘기 우리식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분의 얘기죠. 그래서 일부에서 얘기하는 둠스데이에서 멸망의 날 이런 거랑은 거리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데나이브스에 얘기하는 주식은 5개 주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 보시는 방법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애저 클라우드의 AI 수익화가 핵심적인 사업이 되겠고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AI 시대에는 오히려 보안이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다. AI가 엄청나게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면 AI가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히 세일즈포스가 얘기 많이 합니다. 세일즈포스가 제일 많이 떨어진 작년 내내 떨어졌는데요. 에이전트포스 같은 거가 상당히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는 말이죠. 다음은 스노우플레이크입니다. 기업 데이터랑 AI 모델 사이에 필수 중간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AI가 다 한다고 그래도 좋은 데이터를 확실하게 자기만의 데이터를 갖고 가공해야 되는데 그걸 갖고 이제 작업하는 건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스노우플레이크가 되겠고요. 데나이브스는 워낙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팔란티어를 좋아하는데 팔란티어가 없는 좀 세상을 지금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목표 주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컨센서스가 아니라 웨드부스에서 제시하는 가격이 되겠고요. 종가는 지난 주말의 종가가 되겠고요. 상승 여력은 웨드부스가 제시하는 목표가 대비의 상승 여력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들의 평균 한 65% 정도 되고요. 제일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세일즈포스죠. 그래서 90% 거의 2배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뭐 그 꿈 같은 얘기죠. 갈지 안 갈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겠으나 기본적으로 지금 그런 흐름에서 시장에서의 판단 가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의 AI의 진화로 소프트웨어 고유의 그 업무 영역이 파괴되는 우려감으로 하락했었는데 아직은 뭐 실적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이익의 상향 뭐 여전하고 데나이브스에서는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고 5개 종목 꼽았습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밸런스가 붙어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리츠 주식 3가지입니다. 기술주가 만약에 쉬어가면 또 경기 순환, 섹터 로테이션이 또 활발한데 요즘 리츠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리츠가 다만 이제 실적 전망은 이번에 실적은 이제 부합하는 것은 부족했지만 오히려 리츠 중에서 리츠는 워낙 많은 사업 분야가 있는데요. 리츠 중에서 지금 사상 최고가 추이를 가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은근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리츠 섹터가 상대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크주 의 독주가 어찌됐건 지금 주춤거리고 있죠. 그래서 뭐 좀 반등도 시도했지만요. 그런 상태에서 리츠가 밸류에이션도 좀 저렴하고요.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죠. 이런 걸 통해서 상대적으로 올해 초에도 상대적으로 지금 S&P 100 대비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을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과 같이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내내는 큰 재미 없었는데 올해 이제 약간 반등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관심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밸류에이션이 S&P 100의 22배인데요. 리츠 섹터는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FFO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얘기.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3.4%대 1.1%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 종목 정도를 대표적인 리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소위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테마로는 성장을 계속 추구하는 AI 인프라의 대표적인 주식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테크 주식 엄청 올라갈 때 이거는 상승폭이 아주 기초적으로 얼마 안 됐다 얘기하고 있겠고요. 배당 수익률은 2.9%.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예상 FFO 성장률은 7에서 11% 꾸준하게 이익 증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를 얘기하고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리얼티 트러스트 LP인데요. 여기서는 LP라는 게 있기 때문에 LP는 배당 수익률은 배당은 높을 수 있으나 세금을 많이 떼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스타디가 필요하고 분명히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뉴욕에서의 오피스 위주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고요. 그보다 여러분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웰타워가 되겠습니다. 웰타워는 저희 방송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웰타워는 어떤 기업이냐고 딱 말씀드리면 그냥 쉽게 해서 실버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버타운인데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병원이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은 실버타운이 병원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 여러 개를 같이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가 엄청나게 은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들이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고급형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인구층이 좀 늘어나고 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 되겠고요. 최근 1년간 주가도 꾸준히 올라갔지만 장기적으로도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도 그런 고령화의 이슈에 있고 그런 쪽에서의 의료 서비스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지금 리츠 중에서 그냥 고속 성장하고 주가 올라가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2026년 들어 연초 대비 수익률이 S&P 대비해서 리츠 수익률이 높고요. 배당 수익률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고맙습니다.